허벅다리가 유연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술의 완벽함이 정비례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업어치기 할 때마다 발가락 올리는데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프시면 유도가 주짓수에게 인원을 많이 뺏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밀기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유도 보조 운동은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다 일부러 잘 안다는 이유도 한 거거든요. 좋은데. 안녕하세요. 공부해 뭘 라디오야. 빨래를 돌려놔서요. 빨래만 되면 집에 갈 겁니다. 한번 라이브 키면 전에 한번 봤더니 90분, 10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를 하니까 너무 애매하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업어치기 할 때마다 발가락 올리는데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프시면 발가락 올리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올렸지만 발가락을 세우고 하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하면 조금 더 정석적인 베이직한 어떤 자세를 향해서 가는 거긴 한데 아프면 안 해야 됩니다. 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유도는 제가 권유하는 방식도 있고 다른 관장님들도 이야기하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자기한테 안 맞으면 두는 거고요. 자기한테 맞으면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노력으로 극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해내는 게 유도지 굳이 뭐 엄청나게 더 노력을 해서 막 안 되는 건 몇천 번 몇만 번씩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건 진짜 뼈를 깎는 고행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아프신 건 피하십시오. 아픈 거 몸에서 나오는 반응이 통증이란 건 하지 말라고 나한테 몸에서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뻐근한 근육의 느낌도 있지만 이건 잘못됐는데 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통증으로 느끼는 부분 자체가 정말 통증인 것과 예를 들어 근육을 과사용해서 약간 뻐근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통증이 나올 것 같고 정말 무섭고 두려우면 자세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유도하겠다고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벅다리가 유연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술의 완벽함이 정비례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허벅다리뿐만 아니라 유연성 자체가 좋으면 유도의 기술 자체는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유연성이 좋으면 무엇보다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판 나올 게 절반 나오고 절반 나올 게 지금 유효가 없지만 몸을 돌려버리는 쉽게 말해서 고양이같이 휙휙 돌리는 그런 유연성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다의 개념은 모든 운동에서는 유연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득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목적성을 이뤄야 되는 유도같이 등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공을 멀리 차거나 골대 안에 공을 넣거나 해야 되는 것에서는 유연성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제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 다친다고 익히기 대련 취소해서 너무 갑갑하네요. 관장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운동을 오랫동안 해본 입장으로도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다치는 거거든요. 안 다쳐야 되는데 다쳐버리면 관장 입장에서도 다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셋 다 이렇게 같이 머리를 씌워싸야 돼요. 물론 체육관에 이제 보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을 떠나서라도 안 다치고 안 아프려고 재밌으려고 하는 운동을 다치면서까지 할 문제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다치는 상황이 내가 의식적으로 위험한데 라고 느껴서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또 되기도 해야 되고 상대가 또 잘 받아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을 좀 더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몸 자체가 웜업 되는 것을 찾는 거기도 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저희들을 하고 싶어 하시면 되도록이면 나보다 띠가 높고 운동을 잘 하시는 고단 수련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부상을 피할 수도 있고 유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잘 짚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히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도가 주짓수에게 인원을 많이 뺏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굳히기잖아요. 사실은 유도의 굳히기가 주짓수잖아요. 굳히기를 조금 더 개선 발전시키고 조금 더 중시했었더라도 주짓수의 인원을 조금 더 안 뺏길 수 있었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히기의 재미가 분명히 있고 그 타격기가 아닌 관절기들 꺾거나 조르고 누르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큰 재미가 거기에 있고 많은 체력 소모 그리고 체력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조건들 겨누르기나 갈아누르기 같은 경우를 좀 자주 기본이 되는 그 기술만 똑바로 잘해도 몸 자체가 압박이 느껴졌을 때 강한 압박이 왔을 때 이겨내고 버텨지는 힘이 쉽게 말하는 속근육들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적에 있는 근육들이 커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이름조차 없는 작게 누군가에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런 작은 근육들이 몸 코어의 단단함을 만들어주면서 몸을 단단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용들을 하는데 그런 굳히기를 시합에서 쉬는 용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용도로 써버리게 돼서 좋다 싫다가 아니고 좀 아깝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IJF 국제유도연맹 룰에서도 이제는 굳히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굳히기 자체를 좀 더 오래 보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유도 대표팀 같은 경우는 주짓수 블랙벨트라든지 이런 분들을 국가대표에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또는 우리나라 국제 대한유도협회나 이런 곳에서도 굳히기의 중요성을 좀 더 보고 굳히기를 조금 더 잘 해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히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굳히기를 지도해보면 그래요. 연결기나 가로누르기 해놓고 놀고 있어요. 물론 꺾기조르기를 가르쳐주면 꺾기조르기를 열심히 합니다만 꺾기조르기를 하는 순간부터 관장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저거 안 다치나? 으으으 하고 뛰어가야 돼요. 왜냐면 꺾기조르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부터 꺾인다 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하는데 그게 모르면 아자 가자 하고 두두둑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경향들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고 배밀기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유도 보조 운동은 주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부 동작은 사실 인터넷에서 많으니까 철봉에 걸어놓는 게 짱인데 집안에서 좀 힘드시고 집안에 그만큼 주부의 단단함과 탄력을 이겨낼 수 있는 집안 보조물이나 집안 기둥 같은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셔서 주부를 당기시는 게 가장 배에다 감고 다니면 저는 배에다 많이 감고 옷을 딱 입어봐야 티 안 나니까 어디 가가지고 사람 누웠으면 쓱 꺼내가지고 걸어가지고 쭉쭉 당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운동 시간만은 놀자판 이거는 사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컨트롤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의 신남은 중고등학생의 텐션업은 알릴 수가 없는 것들도 있어서 좀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지도하긴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열심히 신나서 포장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본인이 포장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성인들에게는 귀한 시간 내에서 운동하러 온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지도하는 관장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겠죠. 말이 쉽지 막상 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노력해야겠죠. 관장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관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업어치기 하니까 양쪽 무릎이 그냥 다 멈추성이에요. 무릎 꿇는 업어치기를 하시면 멍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무릎을 쾅쾅 찍는 업어치기를 해버리시면 무릎에 양쪽 보호대를 하지 않으면 비가 올 것을 무릎으로 맞히는 상황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도 무릎으로 지금 내일의 날씨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너무 아프시다면 항상 상대방 미숙한 기술에 의한 부상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도장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도장에서 낙법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은 관장이다. 관장이 낙법을 제일 잘 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술을 어려워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나를 넘겨라 라고 말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넘어가 주면서 너가 이런 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요걸 한번 해봐라. 잘 되니? 됩니다. 그럼 오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쪽으로 이런 방법으로 틀어보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좀 넘기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하고 넘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막말로 개떡같이 넘겨도 찰떡같이 쳐야 되는 게 낙법이라고 제가 말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무리 이상하게 넘겨도 저는 낙법을 잘 치는 것을 연습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가 부족하다면 내가 좀 더 낙법을 연습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긴 하는데 상대가 정말 힘유도로 내리 갖다 찍어버리면 웬만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검은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잡는 게 내 유도 실력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하나 더 듣는 댓글에도 친절하게 아니요.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을 다 일부러 잘 안다는 이유도 한 번씩 보는데 잘 안다는 이유도 한 번 달기 시작하면 계속 다 달아야 되고요. 또 그럴 만한 그 에너지가 없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라이브를 키는 것도 오늘도 관원 친구들이 관장님 오늘 라이브 안 키세요? 너희들 자유대란 하는 걸 라이브나 킬까? 너희들 자유대란 내가 잡을 테니까 라이브나 킬까? 애들이 아니요 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라고 나서 이제 웃으면서 빠빠이를 했는데 성인부 상담 오거나 하면 운동 같이 할 수 있게 뭐 말씀이시나 보여주시라는 팁이 있나요? 성인부가 많아졌으면 해서 성인부가 상담 오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상담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수련 시간이면 사실 내가 좀 보여주기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나가서 관원들 잡고 기술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조금씩 하고 부딪히기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짧게 5분 10분 정도 보여드리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는구나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해주시기도 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말해 등록률이 높아지기도 하죠. 어찌됐든 성인들이 원하시는 건 낙법을 잘 치는 것을 입관하시는 분의 보통 요구하는 것은 낙법을 잘 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업어치기로 사람을 넘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기 때문에 제가 기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원하는 기술을 캐치해서 뭐를 빨리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그에 맞게끔 빨리빨리 추천을 해서 업어치기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꼭 넘겨보게끔 허리올리기다, 허벅다리다 이런 것들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빨리 넘겨보게끔 조금 더 그쪽으로 유도를 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도는 그냥 게임이고 유도 같은 운동은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것 중에 유도를 하나 고른 것 뿐이거든요. 근데 유도가 딱 자기가 원하는, 물론 올 때부터 유도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자기가 아무것도 못 넘기는 상황이 오는 것은 싫을 거예요. 당연하. 왜? 내가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공놀이나 하고 있고, 내가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애들이 나를 잡아주지도 않고 자기들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저 같아도 안 하겠네요. 그러니 그런 환경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노는 판을 조금 더 줄여내가면서 유도의 재미를 받쳐가고, 유도 내가 얘 넘기는 거, 허벅다리 한번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제 테스크들을 던져주면서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고등학생 또는 성인들도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두세 명 정도만큼은 자기들은 올방에서 한 10분씩, 한 30분씩 잡아봤다. 와, 오늘 땀 다 흘린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검도도 하고 유도도 하는데 강한 거랑 건강한 거랑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한 거는요, 좋은 게 건강한 게 더 최고죠. 여러분, 안 다쳐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대체 왜 유도를 하시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 잘 하십시오. 안 다쳐야 됩니다. 다치면 그게 뭡니까? 다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법을 더 조심히 쳐야 되는 거고, 잘 쳐야 되는 거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되는 거고, 위험한 기술이 멋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칼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부상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기울이가 안 돼서 기울이기는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기울이기 연습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잡기, 기울이기, 걸기 중에 잡기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기울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울이기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상대를 한 발로 서게 만드는 게 기울이기인데, 한 발로 서게 만드는 건 내 힘만으로 상대를 기울이게 하는 게 아니고, 유도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흐를 부드러울 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오른발, 왼발 또는 왼발, 오른발부터 시작해서 몸의 중심 이동이 계속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보잉 포턴을 보면 힐 스트라이크부터 시작해서 토우오프, 뒤꿈치가 땅에 닿는 것부터 발가락 끝까지 떨어지는 순간까지 입각기와 유각기로 구분되는, 이건 말이 너무 복잡하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몸의 중심 이동이 계속 오른발과 왼발로,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 움직임을 잘 패턴을 보면 오른발로 실어지는 순간, 왼발로 실어지는 순간들을 캐치해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 오른발로 섰으면 오른쪽으로 더 몸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당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로 당기냐, 옆으로 당기냐, 직선으로 당기냐, 아래로 당기냐에 따라서 대부분 직선과 위로 당기면 몸 자체가 위로 뜨면서 발가락 끝으로 서게 되는 상황들, 쉽게 말해서 무게중심이 위로 붕 뜨는 상황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아래로 당기게 되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상대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주는 패턴으로 좌호체로 변형되면서 무게중심을 버텨내려고 합니다. 좌호체는 앞뒤를 제외한 나머지 방향들의 그 기울기 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 몸을 좌호체로 만들면서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여주는 자세로 만들면서 모방향의 기울기를 막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유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도 나오는 자세인 거고, 되도록이면 두 가지, 움직이는 상대를 기울이게 해본다. 두 번째, 기울기 방향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위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본을 말하기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진 상태에서도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허리를 숙여버리는 상황의 움직임, 또는 허리를 숙이면서 몸 자체를 우좌우체나 좌좌우체로 몸을 틀어버리면서 움직이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기울기를 따진다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릎이 잠긴 채로 돌아가서 아이고네, 눈을 수련 못하니 아이고, 못 피하고 그대로 돌아가서 당분간 아이고, 그렇죠. 제가 도장에서 많이 본 케이스는 디딤발이 오른손잡이 디딤발이 왼발이죠. 왼발에 뒤꿈치가 붙어있거나, 연습 자체를 뒤꿈치를 붙이면서 기술 연습을 하시면 발의 앞목부터 뒷목까지가 다 땅에 닿아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 턴이 나오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하면 탑블레이드 아시죠? 그 팽이 빙글 돌리는 거. 탑블레이드 팽이를 보면 끝이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한 걸 중심으로 내 몸에 턴들이 나오거든요. 회전력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뒤꿈치를 붙여놔버리면 회전력이 갈 때 이 넓은 면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뒤꿈치를 들어놓으면 회전력이 들어갔을 때 앞꿈치로만 돌게 되죠. 그래서 발바닥이나 발을 보면, 저도 엄지발가락의 바깥면 쪽, 엄지발가락의 바깥면 쪽, 그리고 또 발바닥의 요면, 이 고기로만 도는 거죠. 그래서 턴이 나오는 상황은 뾰족하고 턴이 나와야지, 발이 붙은 상태에서 턴이 나오는 걸 해버리면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또는 발을 잘못 짚었거나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 자체를 뒤꿈치를 떼고 연습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뿔백인데 도장에서 맨날 잡는 상대가 키가 저보다 크고 왼손잡이고, 아이고 힘도 저보다 좀 더 좋은데 어떻게 상당히 좋을까? 얘는 기술을 밭다리만 씁니다. 오른쪽 왼쪽 밭다리가 좋다. 좋은 상황이시네요. 좋은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뿔백은 도장에서도 많이 없어요. 좋은
좋은 상대. 그러니까 그 친구를 잡아서 이길 수 있으면 풀백에서 밧다리 좌우로 치는 친구는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관장님이 계시면 관장님께 여쭤보십시오. 쟤 어떻게 잡아요? 저 풀백 저 밧다리 오른쪽 왼쪽 다 하는데 쟤 어떻게 잡죠?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힌트를 조금씩 주실 겁니다. 쟤는 오른쪽 왼쪽 밧다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동작들이 나오더라. 또는 너가 어떤 기술을 하니까 그 기술을 이렇게 써서 방향을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더 힌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또는 풀백끼리 경기를 좀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시합 영상을 조금 더 많이 보셔도 되는데 시합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상황도 감수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100% 참고하실 거는 아닙니다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멋있게 넘기는 것만 보지 마시고 경기 전체를 한번 보시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로 잡기 싸움 하는 거 힘을 쓰거나 오른발과 왼발의 움직임들을 조금씩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기술 하나를 쓰기 상대방의 몸을 기울이기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들이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도장에 뿔백이 많이 있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 정말 드문 상황이라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 상황입니다. 남들은 부러워할걸요. 마루야만 허벅다리 한번 걸어보고 안 되면 배드대치기 걸거나 바로 안다리 맞아요. 이런 선수들은 로직이 짝짝짝짝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짝짝짝짝짝 그냥 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또 알고 막는 상대의 그 클래스를 보면 또 이건 이렇게 들어온 걸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온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할 때 나는 탁탁탁 그 수싸움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잡기 싸움의 매력을 보고 있고 기울이기 싸움의 매력을 보고 있지만 유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 판의 매력을 찾기 때문에 기술만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도를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잡기와 기울이기를 좀 더 보죠. 근데 요즘엔 잡기 기울이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유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쟤들은 언제 기술 걸어 하고 쳐다보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죠. 그런 건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를 한 번씩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어떤 말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된다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다양한 언어로 이걸 이해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당긴다, 막 땡긴다, 몸에 붙인다, 감아 돌린다, 보내준다,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엄청 세게 돌려준다, 머리를 땅에 박는다, 전방제전사법을 쳐준다, 내 몸을 공처럼 만든다,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내 몸에 감아 붙이면서 상대가 내 등에 붙였을 때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자기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하나를 설명하지만 자기 귀에 맞는 설명을 찾으러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물론 현장 라이브에서 내 목을 직접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검은띠나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영상만으로 뭔가를 다 절대로 전해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고 건네주고자 하는 바가 100%라면 실제로 건네줄 수 있는 거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 10에서 20%를 25%나 30%까지 올릴 수 있는 이 작은 정도의 차이로 누군가는 아하하고 알아채는 거고 누군가는 4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답답하고 웃음한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저 입장에서는 어떤 다양한 표현법 그리고 다양한 설명법들을 통해서 이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채우려고 하는 거고 정말 수준이 높고 정말 뛰어난 교수법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도 조금 더 멋지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걸 펼쳐내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제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하는 게 최선이라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치를 정말 설명할 게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짜바리가 다시 허용이 되면 상대방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유도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술은요. 유도하면 한쪽으로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몸이 짝짝이 안 되나요? 브이로그 콘텐츠로 관장의 삶 같은 영상 제작 계획은 없으신가요?